김나연입니다. 우리 증시가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미중 합의를 언급하면서 양국 관계가 완화할 조짐을 보인 점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고요. 또 MSCI 신흥국 지수 재조정을 앞두고 외국인 순매도에 대해서 우려했지만 실제 영향을 미미하면서 시장을 한숨 덜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외 악재가 시장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주의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셔야 할 텐데요.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문자와 전화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79번입니다. 023772-0279번으로 전화 상담을 선착순으로 받으려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종목 진단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줄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적풍 유경훈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은 양시장 그래도 소폭이나마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오늘 그래도 시장이 스타트가 아주 좋았고요. 끝까지 그 상승세를 유지 못한 것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저는 괜찮았다고 좀 평을 좀 내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시장에 올라갔던 이유가 이제 미국과 중국이 다시 이제 무역 협상을 시작하게 되면서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우리 시장에 짓누르고 있는 악재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악재, 이것만 해결되면 다른 것들 문제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미중 협상이라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장 초반에는 그래도 기대감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장 후반부로 들어서면서 중국에서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좀 실망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옆 나라인 중국이나 일본이 좀 많이 상승을 해서 조금 배가 아프고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장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장의 중요한 부분들 좀 진단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오늘 증시는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다시 재개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반등을 좀 했어요. 자,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은 일단 얘기가 나왔는데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죠? 이게 굉장히 다들 궁금하실 텐데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증시가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너무나 과도하게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은 지난 거래일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하락했던 것만큼 올라간 거예요, 오늘은. 빠진 것만큼 올라간 것이고 이제부터가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흘러가는 그 분위기들을 보면은 일단 올해 연말에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서로 쇼핑 시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기회를 못 살리면 각종 경제 지표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또 날릴 수가 있고 또 그러고 이제 트럼프는 또 대선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쇼핑 시즌을 어쨌든 살리려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최근에 중국 기업들이랑 한국 기업들이랑 교류가 좀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한때 막 화웨이 압박하고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삼성에서 만든 디스플레이가 중국의 화웨이 폰에 장착이 된다. 이런 것처럼 약간 이제 교류도 좀 이렇게 풀리는 것 같고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중국한테 압박을 주는 것도 약간 좀 이렇게 풀어놓은 그런 상대로 보이고 말은 막 이렇게 오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티격태격하는 부분들은 예전만큼 그렇게 심각한 분위기는 아니고 어쨌든 대화의 그런 창을 열어놓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점진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실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인데요. 바로 오늘 상승이 있었던 두 가지 테마들, 특히 첫 번째로는 중국 소비주, 그리고 두 번째는 남북 경협주들인데요.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미중 간의 사이가 좋아지면은 당연히 중국 기업들도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고 이제 막 그런 걸로 연동돼서 움직였던 종목들인데요. 아시겠지만 오늘 장 초반에 떠서 출발해서 장 막판에 장대 음봉으로 끝났어요. 남북 경협주는 어떻게 됐죠? 마찬가지로 급락이 나왔어요. 철도주건 아니건 간에 전부 다 마무리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실제 사실관계가 전혀 남한, 북한, 러시아, 중국 이 나라들이 서로 철도 연결에 대해서 전혀 생각 가지고 있지 않고 있는데 트럼프가 그냥 그렇게 하면은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잠시 만들어진 테마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성이 없는 테마예요. 단발성 테마.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보유하고 계셨다면은 시세가 발생했을 때 바로 팔고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였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들어가실 때 이 지속 가능한 테마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그 일본의 수출 규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가 이제 6월 마지막 날 G20 끝나고 나서였거든요. 그리고 7월 첫 거래일부터 우리 시장에 일본의 그런 수출 규제 영향을 받기 시작했는데 저도 처음에 한 며칠 동안은 이거 금방 없어질 거야라고 금방 사라질 거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일본이 생각보다 거세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막 계속 그렇게 공격하는 거 보면서 아 이거는 진짜 오래 가겠다. 오래 가겠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대응하는 방식들, 국민들이 지금 저렇게 감정 가지고 있는 거, 이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장기 테마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IT나 반도체의 강세, 요게 지금 한동안 가다가 좀 시들했잖아요. 근데 일본이라는 그런 새로운 테마를 만나서 다시 또 힘을 받은 것처럼 지금은 IT 쪽이나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게 되면서 한국에서 소재 국산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나 그런 기업들 그리고 뭐 불매운동 같은 것들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계속해서 하셔야 뭐 하루 이틀 빠지더라도 또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처럼 오늘 이거 이슈 나와서 오늘 올라갔으니까 한번 사보자라는 식으로 접근하면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볼만한 부분들은 일단 오늘 시장의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둘이서만 매수를 하고 있었어요. 외국인들과 기관들만 매수를 하고 있다가 장 후반부로 들어서면서 오늘도 거래소에 연기금의 대량의 물량이 들어오면서 약 1,000억 원 정도의 순매수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급을 봤을 때 연기금이 계속해서 어제 그리고 오늘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현재 우리 증시가 바닥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연기금의 투자 방식이 옛날과는 달라졌어요. 솔직히 예전에 한 뭐 5년 전만 하더라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연기금이 하는 역할이 시장이 안 좋을 때 방어하는 역할. 그러니까 막 이 증시가 분명히 더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금을 막 투입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수 떨어지는 거 막고, 그죠? 그런 역할들을 지금까지 굉장히 구원투수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연기금이 구원투수 역할을 하질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연금 이거 나중에 못 돌려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감시의 눈초리가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연기금도 수익률 플레이를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연기금이 이틀 연속 적극적인 매수세가 아무도 없는 가운데 홀로 매수를 지금 계속해서 하는 걸 보면은 현 시장에 대한 바닥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확신이 들어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요 시기가 지금이 바닥이기 때문에 잘 견디셔야 된다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볼 만한 부분들은 이제 내일부터 있을 만한 이슈들인데요. 내일 이제 오늘이 27일이고 이제 곧 28일로 넘어가죠. 28일이 되면은 이제 일본에서 그동안 7월 초부터 이제 예열을 해왔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이 결정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서 전략물자 수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우리가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기 전에 인간적으로 솔직히 상식적으로 중간에 협상이 됐으면은 그냥 잘 마무리가 됐을 텐데 이거는 일본이 이걸 더 일을 키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도 지금 굉장히 조급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있을 일본의 정치적인 일정들을 보게 되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뭐 선거도 한번 참의원 선거도 있었죠. 그죠? 거기에 이용 한번 했었고 그리고 조만간에 또 일본에서는 소비세를 2% 올리는 굉장히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런 일정들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약간 회피성이죠. 세금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누가 좋아하겠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세금을 많이 걷고 있습니다만 정말 많이 걷고 있죠. 걷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선을 돌리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나라도 각종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금 세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세금 많이 올랐고 내년도 더 오를 것 같아요. 하지만 정부가 대신 잘 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래도 기꺼이 이렇게 내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국을 조금 더 물어뜯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10월 달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이슈는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이트리스트 이슈가 사실 처음에 7월 달에 시세를 좀 내다가 8월 달에는 시세를 많이 좀 못 내는 종목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저는 그 종목들이 다시 한번 9월 달, 10월 달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우리가 뭐 봐야 되죠? 첫 번째로는 뭐 소재 국산화라든지, 그죠? 뭐 정책주. 우리나라가 정책 내놓은 거 있죠?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들 중에 방사능이 의심되는 그런 제품이나 식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정책들, 그리고 뭐 불매운동 같은 것들,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집중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보시고, 그리고 이제 내일 만약에 화이트리스트가 시행이 됐는데 앞서 이야기한 전략물자 3가지 이외에 또 새로운 것들을 또 일본이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뭐 추가 카드를 또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야가 무엇인지 이야기가 나온다면 바로 관련주를 꼭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내일 있을 그런 후폭풍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내일 정부에서도 딱 타이밍에 맞게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그런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동안은 정부가 이미 내용들을 다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나온 정부의 정책을 딱 봤는데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너무 똑같은 내용만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실망감 때문에 오히려 더 증시에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을 딱 봤을 때 좀 신선한 내용이라든지 좀 와닿을 수 있는 내용들.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 대부분이냐면 돕겠다, 투자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시기가 내년부터예요. 올해는 예산 마련하기도 지금 마련도 못해가지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하겠다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올해 남은 4개월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견디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정부가 좀 좋은 이야기를 내일 좀 포함시켜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이제 주요 이슈들과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들을 짧게 요약을 해드렸으니까 투자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종목 진단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연기금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 긍정적인 신호다 말씀하셨고요. 앞으로는 이제 내일 또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가 된다면 소재 국산화 수혜주들 그리고 정책주 또 불매운동 관련주들은 강세를 띌 것으로 전망이 된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시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리하셨고요.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의 상담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전화는 023772-0279번입니다. 023772-027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많이 주시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종목 진단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문자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휴대폰 번호 뒷자리 7082님의 문자입니다. 윙이푸드 매수가 1,720원에 20%입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윙이푸드 오늘 장에 좀 많이 올라오셨습니다. 이 종목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보시나요? 네,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오늘 갑작스럽게 올라왔던 중국 소비주를 조심하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미국과 중국과의 사이가 확실하게 지금 좋아질 것이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기대감만 있는 상태인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한 거기 때문에 지속 상승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연결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올라갔지만 오늘 올라가면 그냥 팔아야 되는 그런 수준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을 보니까 딱 오늘 시세가 났을 때 사지 않았었을까
오늘 생각이 되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윙이푸드라는 종목은 앞에 이제 그 종목명 코드 번호를 보시면은 9자로 시작을 해요. 900340이 윙이푸드의 코드 번호인데 앞자리가 9자로 시작하는 종목은 외국계 기업입니다. 그래서 윙이푸드는 이제 중국 기업이고요. 오늘 상승했던 이유는 뭐 다른 것들은 없었어요. 개별 이슈는 없었고 말 그대로 그냥 미중 간의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내용 때문에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오늘 개장하자마자 갭상승해서 장 끝날 때까지 무너졌어요, 오히려. 그럼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기관들 다 매도했어요. 기관들은 올라가니까 다 팔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오늘 시세가 나왔을 때 빨리 정리했었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단기 투자자냐 장기 투자자냐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단기 투자자라고 하신다면은 내일장 당장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면 오늘 아침에 갭상승했을 때 15% 올라갔으니까 와 이거 좀만 더 올라가면 상한가 가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아침에 뛰어드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물량이 1,800원대에서 굉장히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로 가기는 쉽진 않아 보여요. 오늘 시간의 거래를 봤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좀 더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투심이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한 푼이라도 또 빠지기 전에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더 손실을 키우지 마시고 일단 내일 정리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들, 좀 이슈가 좀 살아있는 종목들, 제가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된 종목을 계속해서 보시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장기 관점으로 볼 때는 여기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현재 이 회사의 위치를 봤을 때 차트를 좀 크게 볼게요. 자, 큰 흐름으로 보면 어떤 흐름이 좀 보이냐면 올해 5월 달에 3,000원짜리 종목이 8월 달에 1,300원까지 내려오면서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고요. 그리고 서서히 회복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짧게 봤을 때는 더 빠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매도 의견을 드렸고 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재 구간이 그래봤자 고장 뭐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구간에서 그죠? 편입을 하신 거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뭐 별로 그렇게 대응할 만한 구간은 아닌 거예요. 물론 사자마자 바로 안 올라가니까 조금 속상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길게 보실 때는 뭐 저는 더 가져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요. 주가가 이제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일단 매물대가 보이는 가격대는요. 일단 2,000원대 초반, 한 2,000원 정도를 매물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보신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올해 연말쯤 미국과 중국이 잠시 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 시기쯤에 이 종목도 괜찮은 시세를 보일 수 있으니까 목표가 2,000원 잡으시고 올해 연말까지 가져가시는 방법, 그리고 단기 투자자라면은 일단 내일 매도하시고 현금하시는 방법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윙이푸드 단기 투자자라면 내일장에서 정리하는 게 좋고 장기로 보신다면 연말까지 보유한다면 2,000원 가능하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7047님의 문자입니다. 밤늦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노브릭 14,900원에 30%예요. 꼭 좀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나노브릭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자, 이 나노브릭이라는 종목이 이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 상장을 해서 8월 19일에 상장을 했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시면 처음에 상장을 하고 나서 그 뒤로 계속해서 밀리고 있어요. 바닥이 어딘지 솔직히 확인이 되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상장주가 지금은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분명히 시청자님께서도 이 정도만은 다 내려왔겠지라고 생각해서 사셨을 거예요. 근데 신규 상장주는 위든 아래든 이 변동성이 무지하게 큽니다. 그래서 보통 빠지기 시작하면은 어디까지 내려올지 이게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도 이 신규 상장주를 볼 때 공모가를 이탈하고 나서 다시 공모가를 회복하는 구간, 이제 그런 자리가 나왔을 때를 보통 저는 이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닥 다 지나고 나서 올라왔을 때, 아니면은 뭐 공모가가 저 위에 있지만 주가가 바닥을 충분히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바닥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주가가 내려가는 게 끝나고 횡보하는 게 만들어졌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나노브릭이라는 종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려가는 중이에요. 이거 ING입니다. ING.
내려가는 중이고 어디까지 더 내려갈지 알 수 없어요. 바닥이 정확하게 어딘지 이 신규 상장주는 상식이 통하지가 않아요. 왜 상장된 지 오래돼서 막 추세도 막 그려지고 있고 막 추세선도 있고 그런 종목들은 뭐 지표들도 많이 있고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호황제가 없지 않는 한 종목이 상식적으로 그래 반토막 났으면 반등 나오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상식이 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규 상장주는 그런 게 없어요. 아무런 기준도 없고요. 아시겠지만 차트에 선도 하나도 안 나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상태는 좋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제가 좀 판단하기로는 저점이 확실히 어딘지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고 시간의 거래 상황에서도 새롭게 수급이 들어온다거나 그러진 않고 있고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의 재료가 이 회사의 이제 업종을 보면 보안 장비 쪽인데 보안 장비가 지금 현 시점에서 그렇게 막 화제가 될 만한 그런 이슈가 있나? 처음에 그 미국이 화웨이를 타겟으로 해서 막 할 때는 좀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도 약간 또 들어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게 영향가가 있는 내용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어떻게 좀 전략을 하시면 되냐면 지금 주가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 종목이 한 10,000원 정도까지 가면은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긴 할 것 같아요. 뭐 10,000원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10,000원 초반대 정도에서는 저는 저점이 1차 저점이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서 딱 터치하고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비중을 저는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비중을 줄이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거기서 절반 정도 파시면 물론 손실은 있겠지만은 기약이 없는 종목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현금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돼서 한 10,000원 지지 후 반등 나올 때 그때 저는 물량을 좀 줄이시길 바라겠고요. 반 정도 매도하시길 바라겠고 그럼 나머지 반은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이 종목에 정말 투자하실 생각이 있으시다. 정말 이 회사를 봤는데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진짜 이 회사 정말 장기 투자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충분히 내려왔을 때 충분히 바닥이 형성되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 추가 매수로 다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진짜 저점은 10,000원이 아니라 그 이하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어쨌든 10,000원 근처에서 찍고 반등 나올 때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나중에 진짜 바닥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일단 빼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길게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내일부터라도 분할 매도하셔서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게 지금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닥이 확실치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매도에 가까운 전략을 드렸으니까요. 일단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노브릭의 10,000원 지지 후에 반등이 나올 때마다 물량을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다 말씀하셨고요. 단기로 보셨다면 내일부터라도 당장 분할 매도 들어가시라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1688님의 문자입니다. 예림당 50% 평단 5,000원 정말 힘드네요. 하락하는 이유도 모르겠고요. 꼭 진단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자, 지금 주가를 보시면 이 회사의 주가가 지금 하락하는 그 흐름이 언제부터냐면 작년부터예요. 작년 6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바닥이 어디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글쎄 어디가 바닥일지 좀 의심스러운 그런 구간인데요. 오늘 종가가 3,705원입니다. 3,705원이고 최근에 잠깐 한번 반등이 나왔었어요. 8월 달 초반에 중반에 14% 그다음 7% 올라가면서 시세가 한번 잠깐 나오긴 했었는데 거기까지 추가 상승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림당이라는 회사는 뭐냐? 보시면은 뭐 컨텐츠 관련 회사가 내용들이 있고요. 자, 여기 화면을 같이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 보면은 항공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티웨이 항공이라는 항공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러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아동 컨텐츠, 아동 출판사. 두 번째는 항공사. 그러면은 첫 번째 재료인 이 아동 도서 출판이라는 테마는 지금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굉장한 저출산이에요. 근데 이게 저출산이라는 게 지금까지
수없이 정권이 바뀌면서 십수년간 어마어마한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해결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 돼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저출산 얘기 안 합니다. 고령화 얘기는 해도 저출산 얘기 안 할 정도로 지금 손을 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하나같이 다 내려가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료는 탈락이죠. 투자 관점에서. 두 번째 내용으로는 항공사예요. 요즘에 항공사 어떻게 됐어요? 항공사, 여행사.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왜 그렇죠? 첫 번째는 사드. 첫 번째는 사드 때문에 1차 타격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일본 때문에 관광객이 줄어가지고 뭐 여행사 같은 경우 뭐 모두 투어 이런 거 보시면은 그냥 전저점을 매일 신저가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행 관련주나 항공 관련주가 지금 상황이 안 좋죠. 거기다가 심지어 항공 노선을 폐쇄하는 일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티웨이 항공이면은 이 티웨이 항공이 어디 뭐 미국이나 유럽 가는 비행기가 아니라 LCC 저가 항공사이면서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가까운 데를 다니는 항공사이기 때문에 중국 사이 안 좋지, 미국 사이 안 좋, 아니죠, 일본 사이 안 좋지. 어디 갈까요? 동남아하고 국내선 말고는 없어요. 제주도 가는데 티켓 엄청 싸죠? 그 돈 안 됩니다.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항공주나 이쪽이 그나마 한 가지 재료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무엇이냐면 올해 추석입니다. 지금 이번 추석을 앞두고 뭐 상황이 뭐 어쨌든 간에 이번 추석 때도 또 여행 준비를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아직 그 계획이 전혀 없는데 이번에 추석 나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인천공항 출국하는 인원 그 수가 매년 경신하잖아요. 이걸 보면은 수요는 있다는 거고 어쨌든 항공사가 그런 식으로 어쨌든 마진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추석 시즌에 또 여행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추석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 저는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또 미중 간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전 세계 증시가 조금 활발해질 수 있는 올해 연말 시즌, 올해 겨울 시즌에 한번 이 종목들도 한번 시세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종목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증시가 좋아지면서 같이 가는 분위기인 거죠. 지금은 올라가는 종목들이 진짜 막 소수 종목들 그런 것만 올라가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기업도 막 못 가는 그런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장 좋아지면은 먼저 강한 거 먼저 다 가고 약한 것도 뒤늦게 따라가니까 이제 그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자, 5,000원에 50% 들고 계시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는 구간이네요.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이 종목은 장기 투자를 하셔야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길게 보셔야 하는 종목이고요. 지금 매물대, 제 차트로 봤을 때 매물대는 한 6,000원 정도에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6,000원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원 매수 단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고요. 실적을 제가 잠깐만 볼게요. 실적을 보니까 지금 작년엔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올해 1분기 실적이 대박이 나왔네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추석 시즌, 연말 시즌에 다행히 이걸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잘하면 이거 작년보다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사상 최대 실적까지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니까요. 일단 연말쯤 되시면은 연말쯤에는 그러니까 추석 효과로 인해서 연말쯤에는 저는 6,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는 시간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림당 목표가 6,000원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동구바이오 제약요. 네, 동구바이오 제약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주가 높아요. 26,000원요. 네, 비중은요? 20%입니다. 네, 26,000원에 20% 그러면 지난해 네. 작년에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네, 1년 넘었어요. 네, 1년이 지났는데 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네. 그래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어떤 전략이 네. 필요할지 한번 빠르게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동구바이오 제약 26,000원에 20% 지금 매수한 후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네네. 도와드려야 될까요? 자,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이오 제약주 투자 어려우시죠? 네. 네, 요즘에 뭐 어떤 바이오 제약을 들고 있어도 지금은 다 힘든 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안 좋은 일이 워낙 많으니까요. 네. 그죠? 뭐 동구바이오라는 회사가 이 회사가 문제겠습니까? 그죠? 큰 회사들이 잘못하니까 지금 작은 회사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수하신 타이밍은 사실 샀을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매수 타이밍은 뭐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주가가 빠졌을 때 빨리 대응을 못 하신 게 좀 아쉽습니다. 네. 그죠? 이만큼 내려올 거라고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네. 자, 일단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오늘 종가가 13,700원인데 지금 사놓고 한 그냥 6개월 그냥 잊어버리면은 수익 낼 수 네. 있을 정도의 그런 구간.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좋은 구간이에요. 네. 근데 이제 매수 단가가 그 평균 단가가 26,000원이면은 어쨌든 현재 구간에서 올라가려면 정확하게 2배가 돼야지 수익이 나잖아요, 지금은. 네. 그죠? 그래서 2배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거고 일단 지금은 단기간에는 좋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단기간에는 호재거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어쨌든 투자를 더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25,000원에서 한 3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봐요. 정말 장기로 끌고 네. 가진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장기가 어디까지냐가 이게 문제인데 지금 전 세계가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뭐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어떤 업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바이오 제약 하면은 신약 개발하면 대박이다 이런 이제 어떤 희망찬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이제 하도 당하니까 그런 것보다는 실제 눈앞에 결과가 나오는 것들 이런 걸 더 좋아하는 트렌드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IT 쪽이 분위기가 좋은 게 약간 그런 부분도 있어요. 성과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바로 눈앞에 보이고. 그래서 저는 바이오 제약주가 다시 돌아오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시기가 올해는 아닐 것 같고 적어도 내년 한 뭐 여름이나 적어도 1년 정도 시간을 갖고 가져가야 그래도 바이오 제약이 다시 한번 또 열풍이 부는 그 시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어떤 일정이 있냐면은 임상입니다, 결국에는. 임상하고 신약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시기가 내년 6월 달 정도니까 그쯤에 다시 한번 저는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거는 장기로 보셔야만이 어쨌든 수익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좋은 내용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가져가셔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네. 혹시 회사는 괜찮은가요? 추가 매수도 저는 아니, 추가 말고요. 네네. 그냥 회사는 괜찮은가요? 회사. 네, 다시 한번요. 그 뭐지? 회사 실적은 괜찮은가요? 아, 회사 실적이요? 네네. 아, 네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재무제표가 나온 거를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이제 보시면 2017년도에서 18년도 넘어가면서 실적이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이 나온 거를 보니까 1분기 실적은 잘 나왔어요. 그래도 양호하게 나왔고요. 앞으로 이제 2, 3,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겠지만 현재 분위기로서는 올해가 실적을 바닥을 치고 돌리는 시점으로 보여요. 올해 실적 저점, 내년부터 그러니까 뭐 올해부터 바로 좋아질 수도 있고 내년부터 실적이 굉장히 더 성장할 수도 있는 그런 회사. 다행인 건 뭐냐면 적자 회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지만 올해 바닥 찍고 돌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럼 네네. 계속 보유하고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비중 20%를 보유하고 계시면은 나머지 자금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다 몰렸어요. 아, 그쪽도 상황이 안 좋은가요? 네. 뭐 이거보다 더 심한가요? 약간 그렇진 않아고요. 그죠? 이게 제 상태가 안 좋죠. 네. 그럼 일단 저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종목보다는 더 빨리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다른 업종들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그것들이 저는 올해 연말쯤에는 많이 회복될 거라고 보니까 그때 이제 현금이 생기신다면 수익 실현해서 생기신다면 이 종목에 저는 조금 더 추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올해 겨울쯤에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은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가져가셔야 하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는 최종 한 3만 원까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중간에 팔고 나오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한 2만 원 정도부터 8만 원은 어떨까? 이렇게 네. 가격 가이드라인 잡아 드릴 테니까 일단 꾹 참고 요거는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전략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동구바이오제약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진단 119 생방송으로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관님, 오늘도 온라인 방송 이어가시잖아요.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 소개하시나요? 네, 지금 뭐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막 하루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뭐 테마도 막 이런 테마 움직였다가 막 저런 테마 움직였다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종목들을 거래하는 게 사실 어렵고 투자자분들이 많이 손해를 보시다 보니까 빨리 복구하려고 하시는 마음들이 굉장히 급하신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럴수록 그런 상황을 이용한 그런 이제 종목들의 어떤 속임수라고 하죠.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지수가 바닥에서 상승으로 돌아서는 그 시기에 곧 돌아서게 될 텐데 그 시기에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종목을 편입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승장을 위한 준비를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승장을 준비하기 위한 방송 9번째 시간이고요. 그동안 제가 8번의 앞선 시간 동안에서 바닥에서 올라가는 우량주들을 정말 많이 드렸어요. 그중에 수익 실현된 것들도 있고 지금 서서히 올라가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저도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장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분위기니까 단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짧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 수익 실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어쨌든 위기를 한번 겪은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월요일날 한번 큰 위기를 겪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장도 아침에 한번 단기 공략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래서 내일장 아침에 공략해볼 만한 단기주를 오늘도 한번 공략해볼 테니까요. 상승장에 대한 준비 잘 해놓으시고 제가 11시 반 공개 방송에서 드리는 단기주도 같이 공략하셔가지고 일단 작은 수익들부터 계속 챙길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만들어 볼 테니까 오늘 밤 공개 방송에 찾아오셔서 어떤 종목을 준비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종목진단 119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하단에 보시면 방송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0482님의 문자입니다. 알루코 비중 50% 매수가 2,500원입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자, 알루코라는 종목이 잘 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작년이었죠. 작년에 한참 그 남북 대화, 북미 대화가 진행됐을 때 그때 이제 남북 경협주로 시세가 났던 종목입니다. 알루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차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2014년도, 15년도. 저도 예전에 이제 공략을 한번 했던 기억이 있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보시면 2017년도까지 계속 내려오다가 2018년도에 한참 올라갔었죠. 상반기에. 이때가 무슨 시기였죠? 4월 달에 남북 대화가 진행되면서 북미 대화까지 연결됐던 바로 그 시기였어요. 근데 1년이 넘어서 지금 상황은 어떻죠? 북한이 매일같이 무력 도발하고 있지, 매일 미사일 도발하고 있지, 난리 났죠, 지금? 그죠? 그 상황인데 트럼프는 지금 북한 보고서 맨날 칭찬하고 있고, 베스트 프렌드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좀 혼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남북 경협주가 많이 안 좋은 상태로 가고 있고, 알루코라는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 어쨌든 이 회사가 이제 철강 쪽에 있는 회사니까 남북 경협이 잘 되든지 아니면 뭐 철강 쪽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세계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아지든지 둘 중에 하나의 개선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어느 거 하나 뚜렷하게 나오는 것들이 없어요. 그나마 하나 믿을 만한 것이 이 회사가 실적이 잘 나오는 우량주라는 게 그나마 이제 믿을 만한 부분이었는데 올해 실적을 보니까 영업이익은 그래도 고만고만하게 나오고 있는데 단기 순이익이 계속 적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실을 못 챙기고 있는 거죠. 겉보기에 비해서, 규모에 비해서. 매출은 계속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어요. 단기 순이익이 쪼그라들고 있어요.
그런 상황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우리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종목도 아니고 지금 바닥을 만들고 있지만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2,500원이라고 한다면은 이 매수 단가는 너무 좋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놓으신 가격에서 물론 좀 빠졌지만 비중도 크시기 때문에 좀 심란하시겠지만 이거는 연말까지 가져가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일단 1차 목표가로 3,00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 3,000원 잡아드리고 2차 목표가는 한 4,000원까지 봐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4,000원이라는 가격은 뭐 내년은 넘어가야 볼 수 있는 가격으로 보기 때문에 1차 목표 3,000원 그리고 2차 목표 그 위로 볼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나중에 또 올라가는 과정이 또 필요할 테니까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또 방송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또 추가 진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루코 1차 목표가는 3,000원, 2차 목표가는 4,000원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MC넥스 19,800원이고요. 네. 비중 20%입니다. 네, MC넥스 19,800원에 20%. 그러면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시청자님 언제 매수하셨나요? 며칠 안 됐습니다. 예. 아, 며칠 전에 매수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이 종목이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빠르게 한번 진단 받아보도록 하죠. 예. 네, 전문가님 MC넥스 19,800원에 20%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종목은 어디까지 목표가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평소 매매하시는 스타일이 약간 이제 가다가 눌리는 구간에서 매매를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예, 뭐 실적도 그렇고요. 네네. 예. 회전쇼도 한번 나왔고 실적이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예, 그리고 뭐 어차피 대형주는 잘 안 갈 것 같고 개별 장세로 좀 갈 것 같아가지고 약간 중소형주 위주로 좀 매매를 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잘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간 자체가 내려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구간인데 편입을 하신 거는 저는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 타이밍이나 종목의 성격이나 이런 거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격대도 굉장히 좋은 가격이거든요.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C넥스라는 종목이 그동안에 움직였던 재료가 뭐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것들에다가 또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많이 올라왔었고 실적도 있고 2분기 매출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재료가 다 나왔어요. 다 나오고 나서 7월부터 증시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같이 연동돼 가지고 최고점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2만 원을 깨져서 18,000원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현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주가가 올라가다가 눌림목 약간 쉬었다 가는 구간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사기 되게 좋아하는 그런 구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가정하고 밀린 구간에서 편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대한 내용들은 뭐 좋은 내용이 다 나와서 그 내용 가지고 더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가격적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더 추가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무너지면은 빨리 팔아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배수의 진을 아래 깔고 있다 보시면 되고 밀리면은 그냥 이거는 바로 매도하시고 정리하시는 게 장기로 끌고 가지 않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보니까 그래도 2만 원 넘어가면서 살짝 올라가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 주 들어가서는 계속해서 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좀 드리자면 일단 편입하신 타이밍 괜찮았고요. 가격대 괜찮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여기서 많이 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 한 18,000원 정도가 무너지게 되면은 일단 주가가 많이 더 추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근데 매수하신 단가가 거의 2만 원 근처이기 때문에 18,000원대 팔려고 하면은 어쨌든 손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손절가를 굉장히 짧게 잡으시고 한 18,500원 정도를 일단 손절가로 잡으시고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은 절반이라도 현금화 시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자리는
갈 종목 같으면 굉장히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이 정말 시세를 낼 만한 그런 포지션에 있다면 이번 주 3거래일 남았죠. 수목금 안에 2만 원 돌파가 저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두 쪽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첫 번째로 주가가 상승을 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봤는데 2만 원 위까지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일단 오케이. 이거는 다음 주까지 보시고요. 다음 주까지 어디까지 보시냐면 한 2만 1,500원 정도까지는 좀 가져가 보세요. 2만 1,500원 정도까지는 보시고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가져갔는데 2만 원을 못 넘었다라고 한다면은 보유하신 물량의 한 절반 정도를 줄여주세요. 다음 주에도 보고 대응해야 되니까. 그리고 금요일까지 가기 전에 뭐 당장 내일이라도 주가가 18,500원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반매도하셔서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21,500원 잡은 것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많지는 않아요. 반등은 한번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 구간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짧게 대응하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이 회사가 어떤 추가적인 재료들, 뭐 개별 호재나 뭐 수주 공시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딱 나왔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잘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 나올 만한 내용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상승폭이 크지는 않을 거라는 거. 그거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2만 원 넘어가는 게 관건이고요. 아래쪽으로는 18,500원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드릴 테니까 이거는 짧게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MCNX까지 오늘 시청자분들의 상담 모두 도와드렸습니다. 종관님 이제 온라인 방송 시작하셔야 하는데 온라인 방송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 추가적으로 해주시나요? 네,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과정에서 살짝 올라가니까 많이 혼란스러우신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근데 저는 아시겠지만 뭐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상승장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준비해야 돼요. 이럴 때 준비해야 되고, 오히려 보니까 뭐 지금 뭐 달러 사러 간다, 미국 주식 사러 가야 된다 그러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몰릴 때 거기가 고점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처럼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고 실망감이 가득한 여기가 바닥이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공개드리고 있고요. 오늘 밤 역시 마찬가지 11시 반에 여러분들께 준비된 종목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단기주를 준비를 했어요. 내일 아침에 바로 공격할 수 있는 종목들, 내일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어떤 종목인지 오셔서 받아가지고 또 좋은 수익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적풍 전문가님이 본격 상승장 준비하기라는 주제로 상승장을 대비할 수 있는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도 들어가셔서 오늘의 종목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종목진단 119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시면 사이트 뜹니다. 사이트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조금만 내려보시면 방송보기 버튼 있습니다.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정말 내일도 수요일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그런데 내일장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시장이 내려가고 안 좋으니까 그냥 단발성 종목들만 공격해야겠다.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한번 거래해보세요. 쉬운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고 싶어도 타이밍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지속 가능한 테마, 오늘 아니어도 내일이나 모레 수익 낼 수 있는 이런 테마를 공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뭐 안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을 때가 역사적으로 바닥이었던 적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장을 보고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막 하방에 투자하신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지금은 상승장을 바라보시고 투자하는 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기억하셔서 내일도 성공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라고요. 종목 진단 119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